진짜 혹시나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기대했던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취득세, 보유세 관련해서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세제 개편안 지금 엠바고가 풀려서 나왔죠. 그래서 보도자료를 저도 보고 빨리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우선은 충격입니다. 주택 관련해서 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입장이기 때문에, 취득 관련해서는 물론 지금 오늘 나온 거는 국세 관련된 세제 개편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취득세는 지방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당연히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하겠다. 예전에 나왔었던 22년 12월 21일에 나왔던 보도자료에 대한 중과세 완화 정책이 아직까지도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지방세 관련된 세제 개편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아직도 유지되고는 있어요. 어떤 형태로 유지되고 있죠? 3주택 이상 그리고 공시지가 12억 원 이상인 경우에 투트랙으로 해서 중과세율 적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나오기를 바랬고, 작년에 기재부 장관님께서도 약간 세율 자체가 다 중과가 완화 안 돼서 좀 아쉽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 세제 개편안에 나올 확률이 좀 높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단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 18%나 떨어졌고,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으로 결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잡는데 이거 자체가 자체적으로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도 작년에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세부담 당사자나 아니면 세부담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해서 그나마 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가장 아쉬운 점은 사실 양도소득세입니다. 저는 상반기에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이게 있었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사실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 양도소득세율, 그러니까 1년 미만만 갖고 있었을 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다 몇 프로죠, 양도소득세율이? 지금 단일세율로 77%예요. 그러니까 1억 원의 양도차익이면 간단합니다. 7,700만 원이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6%, 분양권은 2년 이상 지나더라도 계속 66%예요. 그래서 이거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45%,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49.5%, 그 다음에 1년 이상이 되면은 그냥 없애겠다, 폐지, 말 그대로 기본세율로 6%부터 15, 24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세제 입법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양도소득세가 바뀐 거는 주택에 대한 개념 정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제가 총평으로 느낀 거는 우선은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번 세제에서 개편안으로 적용되는 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바는 사실상 없어요. 증여세 쪽에서 혼인식 결혼자금 정도가 새로운 법으로 생겼구나, 요 정도가 제가 봤을 땐 이번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자산 관리할 때 필요한 법 중에서 유일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쉽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세제 개편안이 나왔다라는 걸 보면서 이 정부의 스탠스를 읽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읽었던 건 뭐냐면, 지금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완화해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지만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그 말은 뭐냐면, 총선보다 오히려 이걸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진짜 모르겠지만, 총선보다 부동산 시장을 더 안정화시키는 게, 이게 정책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최근에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나오고 있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어떤 지역은 2억, 3억 막 급등한다, 이런 뉴스가 상당히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 양극화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 봐라, 이거 내가 봤을 때 지금 세금 풀면 안 되겠는데? 왜냐면 그럼 또 투기가 아주 이렇게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은 적용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결국 이 법안은 그 가장 가까운 7월달, 6월달에 시류를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그 시류가 쭉 이어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결국은 법 만들기 직전에 관련된 법을 입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개정안에 넣었을 수도 있다가 최근에 5월에 집어넣었는데 6월, 7월에 부동산 가격 급등 막 뉴스가 계속 나오고 다시 투기가 올라가나 막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안 되겠는데? 지금은 그러면은 한두 달 차이지만 다시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게 과일 양상을 띈다라고 하면은 이거 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세제 개편에서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세수 펑크입니다. 지금 거의 40조 이상 육박되게끔 작년에 비해서 세수 펑크가 난 상태예요.
거기에 재산제세 관련된 세수도 아주 많이 크게 펑크가 났죠. 거의 8조 이상이 펑크가 난 상태고 작년에 비해서 거의 30% 이상이 펑크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는 약간 변수일 수도 있긴 하지만 중과세율 완화를 해서 일반 세율로 돌리고 그러면 세금이 중과세율보다 적게 거치긴 하겠죠. 하지만 거래가 활발해지면 전체적인 세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 세수 펑크 문제가 약간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1번의 의미, 방금 말씀드렸던 말 그대로 이 부동산 경기가 다시 과열 양상을 띠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해서 급제동을 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 부동산 관련된 세금 24년에 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2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동산 관련 총평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 보도자료가 다양하게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시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 다시 설정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몇 개 들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몇 개 더 묶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몇 가지의 생각들을 더 해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띠면 거기에 따라서 적합하게 다시 한번 제재를 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한번 풀렸으니까 계속 풀려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 내가 봤을 땐 아직은 좀 이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고 이 세제 개편안이 앞으로 또 입법 통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동산 세금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과 관련된 세제가 여기 개편안에 이미 반영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개편 아니에요. 11월에서 12월 동안에 이게 통과되는지 진짜 입법 과정이 통과가 되는지 국회가 통과되는지 무조건 지켜보셔야 됩니다. 통과가 되고 나서 대부분의 법은 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내가 결국은 적용이 되는 시점에 이 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 영상 이후로 제가 이 관련된 이 세제 개편안을 해석을 하나씩 좀 쪼개서 해석을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